자, 우리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잘 듣고 오셨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빅데이터 개념이 어떤 건지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오늘은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동영상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빅데이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우리 그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누가 당선될지 미리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전에 알고 싶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여론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빅데이터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19대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전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서치 뷰라는 회사에서 총 4,200명을 가지고 17대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때 당시에 총 득표수가 44%고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오차 범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통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통계에 가보면 어떻게 이런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잠깐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포함해서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이제 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인원수는 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41.4%가 우리 득표율을 한다, 이렇게 또 돼 있고요. 또 리얼미티라는 곳에는 또 2,539명을 조사했는데 42.7%, 또 조선일보는 1,000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1,000명에서 뭐 어떤 거는 1,000명, 어떤 거는 4,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원래 인원수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3,280만 명이 원래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는 총 득표수가 41.08%입니다. 자, 그래서 총 몇 명이냐면 3,280만 명이 투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 기법에서는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1,000명에서 몇천 명 사이에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사전에 조사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전화 오면 대답을 잘 안 해주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때 당시에 바로 전날에 간단하게 제가 뭔가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대선이 2017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 5월 8일 날 구글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검색을 해봤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색 결과가 몇 개 정도 되는지만 제가 파악한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얼마 안 된, 그 시간적으로 보면 다 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총 5명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때 당시에 이런 건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건수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34%, 24%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하는데 5명 이름 넣어가지고 검색 버튼 누르는데 제가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딱 봤더니 저는 그 전날 문재인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겠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들어가면서 또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사람들 조사도 실제로 보면은 뭐 1000명, 2000명 요 정도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단순하게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금방 누가 이렇게 당첨될까, 누가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검색 기능뿐만이 아니고 검색창에다가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글에서는 구글 트렌드라는 이런 거를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를. 이 구글 트렌드에 보면은 검색어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그 단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매일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홍준표 후보였죠. 그래서 딱 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게 이제 최종 당일 그 전날이었으니까 당첨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저는 투표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안철수 후보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이 높았죠. 근데 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아마 이때 당시가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트렌드 분석을 딱 보면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다 제공해 줍니다. 물론 이제 100%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보면 금방금방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구글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네이버도 이렇게 그런 그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네이버에서는 데이터 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나와 있죠. 보통 이제 그 구글은 글로벌하게 이제 검색 기능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 분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구글도 많이 쓰기 때문에 구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보면서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전날 간단하게 해본 건데요. 그 전날에 제가 몇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한국일보에서 그 전날에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5월 8일이죠. 그 전날에 기사가 났는데 여기도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승자가 누군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투표하는 날 아마 일주일인가 그 전부터는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론조사 형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까지만 딱 하고 그 이후에는 못하게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이건 계속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날이라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나온 거를 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일보에서 분석한 건데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6.73%, 홍준표 후보는 21.87% 이렇게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본 것처럼 구글에 있는 사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본 거고요. 여기 사이트에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들, 뭐냐면은 트위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 뒤에 보면 온라인 관심 추이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실제 대선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41.1%, 홍준표 후보자가 24%.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본 것처럼 46.73%고요. 여기가 21%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당락에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우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석 결과를 이때 당시에만 활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빅데이터가 붐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도 이미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이제 대통령 후보자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이제 두 이파 싸움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구글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한 쭉 보시면 이 결과를 보면 거의 이제 박빙으로 이제 가죠. 박빙으로 가서 실제로 구글 예측률을 보면 52.5% 대 47.5%. 근데 실제 득표율은 51% 대 48%. 거의 유사하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010년도, 2012년도 이때부터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미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빅데이터가 더 이제 급격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미국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받아들인 거고요. 미국은 그 전부터 많이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구글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 이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그걸 처음 시작하는 이제 기업이 구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서부터도 이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미국 대선에서도 오바마하고 그 다음에 롬니 그때 당시에 분석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보면은 2016년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한때 여론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본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당선될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검색 결과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쪽이 우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하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 분석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쪽이 훨씬 더 가망성이 높게 이렇게 예측률이 높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말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우리도 지금 알다시피 일단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꼭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100% 맞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구글로 분석한 우리 정보가 또 100% 맞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